충격파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전쟁이 일부에서는 지금 짧게 끝날 거라는 지금 의견을 갖고는 있지만 지금 좀 불안을 하실 겁니다. 오늘 뭐 7, 8%씩 빠지니까 펀더멘털로 본다면 거꾸로 시장은 아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30만 원 기준이 뭐냐? 테슬라에서 AI 6 칩에 대한 또 추가적인 주문을 할 수 있다. 중국 쪽에 손을 뻗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딱 자르려고 하는 그런 담아두시는 게 지금은 좋은 선택지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뭐 이틀 동안 큰 폭으로 좀 밀리기는 했지만 그러면은 그동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었던 증권사들이 스탠스를 바꿨느냐라고 본다면 그런 조짐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맥커리에서도 얼마 전에 정말 SK 하이닉스 170만 원 주가 그리고 삼성전자 34만 원의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 그 목표 주가 제시에는 결국 숫자라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단순 성장만 보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설득력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나왔던 소식인데 삼성전자 디램 가격을 1분기에 원래는 한 70%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낸드는 100%, 디램은 70%였는데 낸드뿐만 아니라 디램까지도 이제 100%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었고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테슬라에서 AI 6 칩에 대한 또 추가적인 그런 주문을 할 수 있다. 지난번에 이거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뭐 2027년인가 8년인가 받기로 했는데 추가 주문. 네, 계속적으로 그때 늘린다고 했었는데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크는 필요하겠지만 요즘 긍정적인 이야기가 파운드리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과 브로드컴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딱 실적이 뚜껑이 열렸을 때는 주가가 미비했어요. 움직임이. 그래서 저도 오늘 그렇게 효과를 많이 못 받아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긍정적인 가이던스 제시하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으로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갔는데 결국 A직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진다, 확대된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당연히 수혜적인 측면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틀 쉬는 동안에도 뭐 대만에서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는 물량이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엔비디아도 중국 수출 쪽에서는 또 제재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미 중국 시장이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쉽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더 고부가 가치의 칩이라든지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도 좋은 소식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말부터 중국의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이 이제 연 1,200조 정도의 200조 원 정도 달하는 시장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안보 문제를 가지고 미국의 연방조달 규정위원회가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 기업이 있는데 이제 파운드리 기업 중신거지라는 기업과 그리고 메모리 업체인 다들 아실 거예요.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거기 회사의 반도체를 탑재한 회사라든지 그리고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항상 이야기 나오는 거죠. 안보 문제를 또 꺼내드렸는데요. 그 연유는 델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지금 반도체 칩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선택지에는 뭐 가격적인 메리트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율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중국 쪽에 손을 뻗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 딱 자르려고 하는 그런 미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신거지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파운드리에서 3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양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뭐 창신 메모리는 아시다시피 세계 기업 메모리 업체에서는 4, 5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물러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규제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제가 이 방송 나오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추후에는 기술적으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긴 하지만 불편한 상황들을 좀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부의 우려들이 조금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연휴의 소식들이 나온 거라서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뭐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호황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고스란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슈가 또 나왔다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3만 원, 4만 원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20만 원 후반대에서 30만 원대까지도 바라보는 증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상방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조금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분할 매수라는 좋은 선택지가 있고 분할 매수라도 떨어졌을 때 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주가는 올라가게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올라가는 시그널이 나오게 될 가능성,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발을 조금이라도 담아놔야지 다음에 매수에 손이 가지, 아예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손이 안 나갑니다. 올라갈 땐 또 올라가기 때문에 더 안 나갈 수 있어서 한 발이라도 담아 두시는 게 지금은 좋은 선택지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또 삼성전자는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 모든 걸 말해준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제 21선까지 애프터마켓에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도 딱 21선 기점으로 해서 지지받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기술적으로도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막 20%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미 내가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찰 만큼 찼다. 현금 비중은 별로 갖고 있지 않은데 시장 분위기 자체가 오늘만 하더라도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5일 연속 강력하게 잡히고 네. 있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20%가 안 가면 좀 이상할 정도로 강한 시장의 흐름이었는데 코스닥으로 자금을 무조건 이제 와서 다 옮기거나 하나하나씩 새로운 종목을 픽하시는 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적으로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코스닥 그 지수 상품을 사시는 것도 좋고요. 네. 아니면 AI 뭐 반도체 관련된 상품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ETF 중에서도 도저히 어떤 걸 살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를 보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회사에 따라서 유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거래량을 보고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은 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거래량이 잘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 그 들어가 있는 보유 종목들이 다 달라서 그 종목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통상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비슷비슷하긴 그렇죠. 하지만 네. 지금 요즘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시세를 좀 강하게 상한가에 결국에는 좀 마무리되었는데 이것도 좀 포인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는데 수주가 지연이 되고 이연이 됐거나 이런 종목군들, 그래서 약간 그런 수주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좀 뒤로 미뤄졌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비슷한 종목은 어떤 게 있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수페타시스도 뭐 고평가에 대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 기업이 이제 2026년에 실적으로 보여주고 증명해낸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화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은 너무 좋다. 네. ETF 보실 때는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종목별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픽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그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 예상 종목이 막 돌더라고요, 시장에서. 맞아요. 네, 네. 근데 오늘 뭐 공교롭게도 네. 이 영향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반도체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뭐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뭐 주성 엔지니어링, 맞아요. 원희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이야기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활용을 해보시면 지금은 맞아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쏠려서 무섭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오늘도 고객 예탁금이 129조 됐더라고요. 지금 뭐 어저께 비해서 또 2조가 또 올라가고 지금 130조가 넘었군요. 오늘 보니까 132조였어요. 그러니까 어저께가 129조, 하루 만에 10조가 늘어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132조. 그러면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자금이 몰리는 쪽으로 같이 편승해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26년도는 그냥 명확하다고 본 음. 상황입니다. 어차피 다 팔린 상황이고요. 네. 뭐 삼성전자가 지금 HBM4 같은 경우도 뭐 $700에 뭐 계약을 했다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 하이닉스가 좀 먼저 계약을 하면서
$500대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계약이 끝난 상태이고 이제 하이닉스가 계약을 조금 먼저 하면서 좀 낮은 가격으로 했고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성능에 좀 못 미치더라도 엔비디아가 지금 벌써 HBM4를 빨리 달라고 좀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캐파가 좀 모자란 모양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기준치가 다 이제 충족이 되는 조건들에 대한 어떤 제품들이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급하게 지금은 관련된 퀄 테스트 통과까지 지금 되지 않더라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퀄 테스트 통과 전에도 지금 HBM4를 빨리 달라고 선주문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로 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빠르게 지금은 조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27년도 물건에 대해서 먼저 지금은 좀 이런 분위기에서 좀 계약을 먼저 땡길까라고 고민까지 하고 있는 분인 것 같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금은 뭐 베라 루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음 차세대 모델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토큰 양이 계속적으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디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HBM 관련해서 이야기되고 그다음 디램이 모자라다 보니까 낸드를 디램 대용으로 또 쓰는 방법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낸드 시장도 지금은 디램처럼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놓여 있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은 디램 시장이 끝나더라도 낸드 시장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마무리돼야 조금은 사이클이 한번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아까 좀 서두에 말씀드렸던 HDD까지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좀 올라가는 시장이라 아직까지 펀더멘털로 본다면 꺾을 시장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SK증권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AI 에이전트 진입 국면인데 AI 에이전트가 되면 역시 우리가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미국에서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에이전트 AI가 나오면 소프트웨어 업종을 대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모든 회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위협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AI 에이전트 관련된 진입으로 이제 간다. 이제 클로드가 이미 보여줬지 않습니까? 법률 서비스나 자산 관리 서비스 뭐 이런 등등 물류까지도 지금 AI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히 지금 최근에 버전업을 하면서 클로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엔트로픽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이제 그 부분이 이야기할 때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가지고 응용을 해서 같이 윈윈하는 쪽으로 업데이트가 됐다는 점 때문에 좀 안도를 한 건 맞습니다만 에이전트 AI는 역시 가는 쪽으로 방향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메모리 전방인데요. 과반이 대부분 서버 쪽의 수요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탄력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고요.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도 수요는 무조건 나타나는 국면으로 지금 여전히 볼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AI 공급을 점검해 보면 강력해진 서버 사업자들의 확신 때문에 캐펙스 증가가 여전히 지금은 강합니다. 그걸 꺾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 부분도 확신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수요 점검인데 뭐 챗봇보다는 지금 코딩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토큰이 많이 필요하고 결국 이번에 말했던 그 CEO, 엔비디아의 황 CEO도 결국은 그거죠. 토큰 이즈 매출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토큰이 눈에 잘 안 보여서 와닿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에이전트 AI로 가게 되면서 결국은 챗봇하고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딩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토큰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베라 루빈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뭐 울트라를 이렇게 넘어가면 모델이 점점 되면 될수록 HBM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디램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수요 기반이 변화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PC나 스마트폰에 따라서 수요에 따른 사이클이 있었다면 지금은 수요 기반이 서버 쪽으로 집중되면서 메모리 위상이라든지 이런 공급의 복합적인 제약 부분 때문에 과거 사이클과 다르게 여전히 움직인다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업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SK증권의 30만 원 기준이 뭐냐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을 올해 208조 원까지 추정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을 176조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정 영업이익이 SK증권이 높은 게 아닌 것이요. 이미 과거에 노무라 증권이나 그다음에 다른 시티 쪽에서 200조 원 넘게는 합쳐서 400조 있어요.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요. 맥쿼리가 최근에 300조 원 넘게 추정을 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200조 원 넘게 후반대로 추정을 해서 맥쿼리가 이미 삼성전자를 목표 주가 34만 원까지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제가 조금은 최근에 200조 원 초반 이 정도 나온 게 최고였는데 갑자기 맥쿼리가 300조 원 이상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흥분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얘네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올리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SK증권이 208조 삼성전자 추정하고 SK하이닉스를 176조 추정한 것은 그렇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국내 증권사 치고는 높은 구간으로 일단 접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208조 영업이익을 추정하면 PER 13배 정도를 주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PER 9배 정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뭐 13배가 그렇게 높으냐? 높지 않죠. 그렇죠. 샌디스크나 뭐 마이크론이나 다른 회사를 보게 되면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가가 꽤 빠진 상태에서도 아직은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PBR로 치면 더 낮죠. 삼성전자는 두 배도 안 될 거고요. 하이닉스는 2배 좀 넘게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지금 반도체 메모리보다는 혹시 싸기 때문에 뭐 무기가 30만 원, 160만 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너무 급하게 빨리 올라왔다는 점 단기로 그리고 일단 전쟁 위험 때문에 수급들이 달러 강세로 접어들 때 과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조금은 이탈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조정의 좀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다소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아직도 수익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수익이 꽤 났을 걸로 같고 다만 이제 20만 원 위에서 최근에 약간 포모로 따라 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불안은 하실 겁니다. 오늘 뭐 7, 8%씩 빠지니까 네. 이게 위에서 만약에 금요일 날 사셨다면 그렇죠. 오늘 굉장히 좀 불안하시겠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비중 확대를 바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이 뭐 비싸서가 아니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쟁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아무도 그렇죠. 모르는 예. 것이고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가 전쟁 이슈 이후에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충격파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전쟁이 일부에서는 지금 짧게 끝날 거라는 지금 의견을 갖고는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미 뭐 너무 이게 기세가 기울어서 이렇게 오래까지 갈지 네네 몰랐죠. 며칠 만에 끝날 거라 했던 게 지금 예. 몇 년을 끌고 있는 예,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의 이 전쟁 발발이 이란 관련된 부분들이 베네수엘라나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것과도 완전히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이란이 벌써 인구가 9천만 명이 넘는 대국이고 그다음에 이란이나 중동 지역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숨에 간단하게 베네수엘라처럼 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포지션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건 분명할 것 같은데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란 쪽의 지도자가 일단 사망을 했고 차기의 어떤 지도자가 아직 공석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협상이 되느냐 문제인데요. 미국 시장에서 오늘 한국 시간 정오쯤에 국무장관이 또 그 말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타격은 아직은 시작도 안 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큰 게 더 남아 있다. 네, 한 발 더 남았다 이슈로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우디 쪽에 또 뭐 미국 대사관이 공격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 방 더 때린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뭐 가지고 있던 분들은 아직까지 뭐 던지거나 그다음에 비중을 확대를 본격적으로 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겠지만 뭐 신규로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너무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고 하시면은 조금 더 분할로 나누어서 조금씩 좀 나누어서 지금은 좀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긍정적인 이슈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나누어서 분할로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뭐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의 동향이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뭐 목에 찬 수급들 때문에 다소 조금은 주 SK나 SK 스퀘어나 반도 소부장으로 조금 풍선 효과를 나타내면서 수급이 좀 확산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급락 사태에서 지금까지도 코스닥 쪽에 소부장 가운데 좀 반짝이는 종목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 뭐 원익 IPS나 그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후공정땅이나 그다음에 엑시노스 관련된 부분들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뭐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들까지도 눈에 보이고요. 뭐 그 외에도 뭐 테스라든지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도 아마 시장에서 언급될 수 있는 국면입니다. 지금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마니 클린룸에 좀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체인 가운데 전공정단에 간 이슈가 역시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역시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두산 테스나가 후공정단의 부분 그리고 일부 이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 리노공업 같은 테스트 쪽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분위기고 HBM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낸드나 이런 쪽을 보신다면 이오테크닉스와 같은 소재주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슬림화하시는 게 좋고요. 모든 장비수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게 가는 종목도 있을 거고 지금 언급드렸던
종목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뭐 삼성전자 향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지금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굉장히 긴급하게 공급량을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마이크론과 이미 거래하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펜트론, 이오테크닉스, CMTX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좀 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